안녕하세요. JDM의 캠퍼스 사역 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염현동 간사라고 합니다. 현재 청주지구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캠퍼스 사역 사례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체들과 함께 책을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둘째는 다큐를 만든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신입생 모집은 어려웠지만 대신 기존 재학생들이 집중해서 또 훈련시키거나 또 공동체 내부를 결속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코로나19 시대에 청년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또 훈련시킬지 고민하는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간사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 때 열심히 활동했던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교회도 적응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훈련시켰던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교단체를 통해 배운 성경적 가치관이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분위기가 좋고 또 사람들이 좋아서 선교단체를 하지만 정작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성경적 비전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선교단체에서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거나 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은 아마도 맹목적인 또 제자로 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선교단체에서 방학은 이와 같이 매우 활동적인 사역을 많이 하죠. 전국 단위 집회나 또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여름방학은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는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대들이 믿음의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방학 사역을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멀리 나갈 수 없다면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평 쓰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했습니다. 서평 쓰기를 통해서 수동적인 제자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제자,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제자로 양육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평 쓰기 모임은 BTS, 북 리브 트레이닝 스쿨이었고요. 이 모임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 중에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 둘째는 생각의 힘과 표현의 능력을 키우는 것, 셋째는 세상의 상징을 이해하며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7주 동안 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주에 한 권씩 읽었고요. 보시다시피 일반 서적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규칙은 한 주에 한 권을 읽고 기한 내에 서평을 쓰는 것입니다. 기한을 어기면 10,000원의 벌금을 냅니다. 벌금이 비싸다 보니까 지체들이 무조건 기한 안에 과제를 완수합니다. 제가 지체들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선생님이 문제아로 가득한 반의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영화 중에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이 영화의 영감을 받아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변화와 성장 이야기를 담은 청년 변성기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책을 만들면 지체들은 이 과정 중에서 코로나로 단조롭고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하더라고요.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이미 간사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 만들기의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늘 선교단체가 후원자 모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우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홍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도전 자체로 공동체 안에 어떤 활력이 증가됩니다. 사역자는 에너지를 늘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꿈꾸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셋째는 책을 쓰면서 선교단체는 왜 존재해야 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방학 중 비대면으로 모이면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함께 책을 만들며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생활 공동체 다큐 만들기입니다. 각 선교 단체마다 지체들이 모여 함께 사는 것을 여러 가지로 명칭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뭐 CC는 사랑방, 어디는 예살터, 저희는 생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브이로그 촬영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죠. 생활 공동체로 살면 사실 에피소드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이와 같이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제뎀 로그라고 검색하면은 공동체 다큐가 한 4편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조회수가 1000편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주로 내부에 있는 세대들이 보겠죠. 영상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상 다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공동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단절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는 걸 활발하게 온라인 안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면은 뭐 조회수가 한 1094회 이 정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비대면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책 만들기, 다큐 모두 아, 사회 현장에서 못하는 것은 좀 과감히 포기하되 다른 영역에서 에너지를 쏟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책 만들기 다큐였지만 각자 사역자의 그 사역 현장에서 또 사역자의 성향과 은사 또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